나는 26학년도 예비고1 연수여고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연수여고 이제 입학하고 나서 가장 궁금하실 게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학산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자, 연수여고 담당하시는 수학 선생님들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해서 발표하는 거 일단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연수여고가 이번에 113명 초과로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 일지망 붙어서 온 거니까 하고 일단은 보시면요. 작년 정원은 287명이었고요. 이번에 많아진 거는 뭐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고1 아이들 자체 인원수가 좀 많아가지고 정원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한 2반 정도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 한 학년 위에서부터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5등급제에서 1등급은 상위 10%, 2등급은 34%예요. 저희가 이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34명 안쪽에 들어야 되겠고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117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 117이다라는 숫자는 1등급 아이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4%다라고 해서 되게 잘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분의 1이에요. 연수여고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니까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잡겠다 하면은 1등급, 최소 2등급까지는 잡으셔야지 저희가 좀 원하는 학교를 가던 이런 후회 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수여고 평가 비율은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 수행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봤는데 2개 틀렸어요 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당연히 기말고사는 거기서 좀 만회를 해야 되겠고 거기서도 좀 안 됐다 하면은 수행을 더 챙기셔야 돼요. 시험 본 거 이미 지나갔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험만 준비할 게 아니라 제가 밑에 써놨는데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수행 1점당 지필 3.3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 1점 감점됐다. 엄청 슬퍼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하나 틀린 거랑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중간과 기말, 수행평가까지 모두 다 챙기셔야 되겠고 그럼 연수여고가 수행이 어떻게 나오냐? 한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제 프린트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전부 뽑질 않았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좀 필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수여고는 프로젝트형 수행평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가려지긴 했는데 폰트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충분히 많이 해봤던 수행평가예요. 논술로 다 작성하고 여기 막 칸들이 채워져 있는데 이거는 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그래서 뭐 집합 보시면 요런 것들 이걸로 가지고 이제 시험 수행평가 점수가 가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다 받아요. 그냥 다 써서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제가 어디서 감점될 줄 아니까 다 봐주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수행평가 챙겨주시니까 이런 프로젝트형 수행평가는 수행 점수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잘 쓰면 과세특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그러니까 좀 수학 쪽으로 가고 싶다 진로가 아니면 좀 이과에 관련이 있다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좀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문제풀이형 수행평가예요. 자, 이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 과정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럼 요거를 다 풀어볼 줄 아셔야 되는 게 연수여고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 문제 시험을 봐요. 수행평가로 한 문제 어떻게 보냐? 요거 뽑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중에 난이도가 다 평타 중이 아니라 상문제도 있고 하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하문제 뽑았네? 개꿀일 수 있죠, 사실. 근데 상문제 뽑았으면 우리 애가 상문제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공부할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푸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유사 문제를 여러 번 풀리고 있어요. 2번, 3번 해서 완벽하게 풀 수 있게.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서 여기 중에서는 7번이 조금 어렵다 하는 문제였어요. 7번 나온 학생이 조금 감점됐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는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는 그냥 무조건 3회도 이상은 다 하셔야 되겠다. 그 연수여고 특징이
다른 학교랑 다르게 한 단원마다 프린트를 한 8, 90문제 정도 주세요. 한 단원마다. 많으면 90문제, 뭐 적으면 60문제 정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 단원만 시험 보지 않죠. 세 단원. 한 곱하기 3 정도 하면은 진짜 적게 15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가 그게 수행평가 점수예요. 한 10점 정도.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일단 어떻게 출제가 되냐. 연수여고는 일단은 선택형 문제 18문제. 우리 아이들 아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그 찍는 문제. 그게 18개. 단답형 문제 6문제가 있어요. 단답형이 조금 좋은 게 뭐냐면 잘 찍으면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풀이 과정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3. 답 쓰면 요게 맞으면 그냥 보시면 4.2점부터 5.8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답형은 어렵다라고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4문제 정도는 정말 쉬운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거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제 시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드릴 거예요. 교과서에서 한 40~50%가 나와요.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18개 6문제 하시면 24문제 정도 시험을 봐요. 우리 연수여고 아이들이. 근데 가면은 교과서 문제 40~50%라고 제가 써놨죠. 우리 아이들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대부분에서 교과서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그 두 번째 써는 모의고사 문제. 어디 모의고사?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 시험 보는 모든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아까 연수여고 프린트 한 50문제에서 한 100문제 정도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수행평가 점수니까 무조건 푸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10~20%예요. 조금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중교재 푸는 게 맞아요. 지금은 뭐 아이들 뭐 라이트 쌤 풀고 개념 쌤 풀고 개념 원리 풀고 쌤 마플 어떤 걸 푸셔도 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풀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3월 가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시험 기간 들어서는 요거 잠깐 멈추셔도 돼요. 시중교재에서 별로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80점 중반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제가 평균을 낸 거지, 작년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작년 아이들 2학기 중간고사는 1컷이 91이었어요. 좀 쉬웠다라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80점 중반이 1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개, 2개까지가 1등급, 2등급을 맞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는 최소 2등급은 잡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60점 후반은 맞아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요거 교과서랑 모의고사만 해도 사실 60점은 나와요. 그걸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올 뿐이고,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들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왼쪽이 이제 시험 문제, 오른쪽이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들인데, 여기서 볼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험 바로 볼 시험 단원이에요. 제가 문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형태만 볼게요. 왼쪽이 실제 시험 문제, 오른쪽이 제가 프린트 써놨죠. 연수여고는 프린트 있다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고 똑같죠. 텐트. 답도 똑같아요. 2m, 2m. 사실 교과서 문제만 봤어도 풀 수 있는 것들이 한 진짜 반 정도, 50점은 무조건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50점이 목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은 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게 가장 최근 시험 2학기 기말고사였고요. 여기가 교과서 문제예요. 여기가 교과서, 저희가 시험 문제. 똑같이 생겼죠? 교과서를 반복하셔야 돼요. 시험 기간 들어가지고 지금 마플 시너지 저희 1등급 문제 못 풀었는데요. 그러고 있을 게 아니에요. 센 C 단계 못 풀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교과서랑 모의고사 문제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보시면은 여기가 실제 시험 문제, 여기가 프린트 문제예요. 똑같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풀어본 학생들이면은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형태다라는 걸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 모의고사 못하는데요? 내신만 챙길래요. 그게 안 돼요. 모의고사를 풀 줄 알아야지 내신도 푸는 거고, 내신을 풀 줄 알아야지 모의고사도 풀어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수시파예요. 수시만 할 거예요. 안 되죠. 정시도 나중에 신경 써야 되고 수능 점수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모의고사까지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연수여고 아이들은 그 연수여고 문제 300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작긴 한데 대건고, 연수고, 연수여고, 어디 있을까 또 옥련여고 모든 학교 프린트를 다 풀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러면 이 아이는 연수여고 모든 학교들의 대충 한 100문제라고 치면은 모든 똑같은 문제를 다 풀다 보면은 가늠이 오니까 어느 정도 풀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 빨간색 글씨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실제로 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등부 들어가면 제가 1대1로 100% 다 챙겨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고등부 학생들도 다른 과목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주말에 불러서 하는데, 이걸
줘서 좋은 이유가 아이들 사실 이거 그냥 콴다 찍으면 답 나오기도 하고요. 네이버에 그냥 모의고사 답지 치면 나와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학원을 다니고 가르침을 받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실제 제가 푸는 순서대로 아이들은 그거에 익숙해져서 시험에 볼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커리큘럼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책자 매번 가고 설명회 할 때마다 써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12월부터 아마 저희 아이들이 공통수학 1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뭐 공수 2 하는 학생도 있고 대수 미적까지 나간 학생들도 있고 그거는 선행하기는 본인 좀 나름이니까 일단은 방학 기간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저희 아이들 그냥 풀고 있는 내신 문제집 그것만 무수히 많이 그동안은 이제 개념이 3월 가서 개념이 궁금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개념은 완벽하게 유형서도 학원에서 푸는 것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따로 또 보고 인강도 듣고 뭐 수업 영상 있으면 이것저것 보면서 하셔야 되고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가서 중요한 게 빠졌네. 해야 될 거 모의고사 해야 돼요. 교과서 풀어야 돼요. 프린트 요것만 계속하면은 시험 기간은 충분히 이걸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은 이제 자 이제 지금 현재 고1한테는 좀 유동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고2 학생들한테는 제 수업 영상을 전부 다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고2한테는 100% 하고 있는데 고1 들어가면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했더니 사실 저는 좀 귀찮아요. 안 해도 되는 걸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수업 그때 못 들었는데요. 저 잠깐 졸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공하고 있고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말만 하던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일단은 성적 사례를 좀 놨는데 요 한 친구 한 명이 그냥 1등급 나오고 끝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 1등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라 좀 많기는 한데 말씀드릴게. 자, 첫 번째 요 친구의 같은 경우 중간고사 100점을 맞았어요. 고등학교 100점? 너무 잘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 100점 맞았어요. 1등이에요. 293명 중에. 근데 동석차가 6명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조금 쉬웠다. 그래서 1등급은 맞죠. 당연히 100점이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기말고사를 96.8점 하나 틀렸죠. 근데 단독 전교 1등 했어요. 시험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1번 하나 실수해서 여기서 보시면 1등 했어요. 혼자 1등, 단독 전교 1등. 그러면 합산 1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합산 3등 나왔어요. 물론 당연히 1등급은 맞아요. 당연히 1등급. 100점 100점인데 어떡해. 근데 3등인 이유가 수행평가죠. 1점 때문에. 요 애들 때문에 이제 1점 때문에 3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이가 제가 아까 2등급, 1등급이 되려면 34등까지라고 했어요. 중간기말 잘 봤어. 해서 33등이네?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수행 1점 감점돼가지고 등급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수행평가까지 무조건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나머지는 당연히 1등급 맞은 것들 이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모두 2등급 이상은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연수여고 말씀드린 게 제가 학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따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건가? 혹시 더우실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연수여고 담당 학산학원 영어과 송민영 선생님입니다. 네, 일단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연수여고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럭키 걸스잖아요, 그렇죠? 럭키 걸스, 오케이, 축하드려요. 자, 우선 저 양력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사실은 제가 1년 몇 년 여기서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노화가 너무 빨리 찾아와가지고 사진과 많이 다를 것 같아서 못 알아보실까봐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괜찮죠? 저 더 열심히 해도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연수여고 써셨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했던 이유는 연수여고 시험이
인천여고보다는 쉽더라. 그리고 옥년여고는 너무 멀어. 공사판 옆에 있는데 공부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마 연수여고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공사판 싫어. 근데 정말 진짜 포크레인이 지나다니긴 하더라고요. 정말. 자, 그래서 연수여고 또 시험도 쉬워졌다던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지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남들도 다 잘 보니까요. 그쵸? 우리에만 쉬울 순 없잖아요. 다른 애들도 다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 노란색 그래프는 1등급 컷 기준이고요. 초록색 그래프는 2등급 컷 기준이에요. 자, 가장 또 어렵다고 하는 인천여고 시험이랑 비교를 해보면 인천여고 1등급은 85점입니다. 네, 많이 어려울 때는 82점까지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연수여고 1등급 컷은 95점입니다. 더 쉬웠을 때는 96점일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여고는 70점대가 2등급 컷, 그리고 연수여고는 82점이 2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등급 컷이 높아졌다. 이만큼이나 잘 봐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이 쉬운 거지 등급 자체를 따기에 쉽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쉬워졌는지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연수여고 1학년 작년 시험은요 1학기와 2학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1학기에는 자, 중간 35, 기말 35, 수행 30 들어갑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85점이고 서술형은 15점으로 문항은 총 3개가 들어갔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요 비율은 똑같았는데요. 단답형이 15점이 들어가고 서술형이 5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단답형이 15점, 서술형이 5점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점수 차이는 15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서술형이 단답형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문장을 쓰지 않고 단어 빈칸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다은아, 어려워졌을 것 같아? 쉬워졌을 것 같아? 그렇죠. 문장을 쓰지 않고 빈칸을 써도 괜찮다는 것은 조금 난이도가 더 쉬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서술형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진을 주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여튼 이렇게 바뀐 이유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서술형을 3문제를 냈더니 1등급 친구들 말고 2등급 친구들부터는 거의 문장을 써서 내지 못하더라. 그럼 이제 무슨 내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쓰게끔 만들어주자라는 친절한 의도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결과만 초래했어요? 등급 컷이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위권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변화이기는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수행은 이렇게 수행 30점 만점이고 단어 시험 10점, 영작 20점으로 들어갔었고, 단어 수행은 뭐 말 그대로 우리 단어 시험 매번 보죠? 주어진 단어 리스트 열심히 외워가서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미리 단어 시험 준비하면 완전 만점이 너무 쉬우니까 이것은 쉽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작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연수여고 1학년 영어 수업에서는요 원어민 수업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선생님과 프리토킹도 하고, 또 그때 배웠던 이제 짧은 문학 소설을 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주어진 영어 질문에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을 써야 하고, 소설책이니까 완전 짧은 프린트물과는 또 비교할 수 없게 좀 길겠죠? 좀 두껍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2등급과 3등급 친구들이 많이 감점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소설책을 미리 알려주면 선생님이 미리 요약본을 제공해 준다던가 아니면 내용을 한번 훑어주는 정도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술형에서 우리 단답형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왼쪽의 서술형은 본문에 이제 빈칸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의 어구를 모두 사용하세요 라고 했고, 주어진 단어 말고 다른 거 추가하지 마세요 하고서 이렇게 조건을 주고 문장을 만들라고 했다면, 오른쪽의 단답형 1번은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하나만 쓰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난이도가 쉬워졌죠? 그래서 등급 컷이 1학기 때는 90점대 초반에 형성이 되었다가 2학기 때는 90점대 후반까지 등급 컷이 조금 올라갔다. 그렇다는 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시험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럼 저 연수여고 간이상 또 올해는 또 트렌드가 뭐였냐면, 저는 다 잘하는 친구들이 특목고를 쓸 줄 알았어요. 5등급제가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
특목고를 결정할 때는 너의 성향을 잘 봐야 된다. 잘한다 해야지 잘하는 친구인지, 못하더라도 경쟁심이 붙어서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지, 그 너의 성향을 한번 봐봐라. 너가 만약에 저는 선생님 잘한다 해서 그럼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인문계가 조금 더 맞는 친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기 성적 자체가 낮게 나오면 사실 공부할 맛이 안 나잖아요. 다른 애들은 막 다 100점, 90점인데 나 열심히 해도 70점이면, 그리고 특히나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던 친구들은 더더욱 적응이 안 돼요. 나 잘했는데, 나 원래 1, 2등이었는데 거기 가서 3등급 받으면 그 충격에 사실은 공부에 대한 약간 의지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수여고에 그런 전략으로 지원한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특목고 지원을 해서 혹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제 인문계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인천여고로 많이 갔다면 올해는 연수여고에서도 몇 명 간 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은 이 지금 설명드렸던 시험 난이도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사실은 너무 쉬웠어요. 이 연수여고가 작년, 재작년이 너무 쉬웠고, 또 지금 3학년인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영어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해마다의 좀 트렌드가 다르긴 한데, 지금 들어가는 아이들의 자원을 봤을 때는 상위권 아이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 저희 학원에서만 봐도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요렇게만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전에 본문 관련한 어휘 테스트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 전에 배웠던 복습 테스트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몇 저희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아직 얘기했지만, 커트라인을 미통과하면 무조건 제시, 통과할 때까지 제시, 가정 방문해서라도 제시, 주말에 나와서라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건 뭐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범위의 모든 지문을 강의해 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때 두 개의 지문이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리는 것도 또 수업을 해주는 것도 너무 여유로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지문이 일단 한 50개에서 60개가 들어가니까 주어진 우리 정규 시간 안에 모두 수업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보통은 이거를 이제 따로 녹화 강의를 찍어서 전달해 주거나 하지만, 저는 그때 혹은 또 학산학원에 있는 다른 영어 선생님들 무조건 그냥 따로 주말에 불러서라도 진도 보강을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 학원에 와서 저희 수업을 듣는 건 녹화본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랑 눈 마주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녹화본 강의 없습니다. 물론 뭐 피치부터 사정에 결석을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제공해주고 따로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어쨌든 녹화본 강의는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영어과 선생님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수여고 지금 맡고 있고, 저기 뒤에 이제 저의 애제자가 또 한 명 있는데 이따가 인터뷰 타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수여고의 출제 포인트를 몇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1차 수업을 나가고, 또 그리고 나서 2, 3차 수업의 복습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1등급일 수 없는 거고, 또 아이의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난이도와 학습량을 조절해 주는 것도 저 선생님의 역할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시러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시러들. 네, 제시러들. 항상 추가 첨사 클리닉 하고, 주말에는 항상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범위더라도 최소한 나랑 2회, 2.5회 동은 평균적으로 좀 보고 들어가자. 그래서 반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수여고 시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실수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회독을 좀 많이 돌려서 들어가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막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날짜별로 이제 날짜를 보시면 17일, 21일, 23일, 24일, 28일, 30일, 2, 3일 간격으로 있죠. 매일 본다는 뜻입니다. 매일 테스트를 보고 확인하고 저랑 같이 의논하고, 또 그거에 맞는 제작 교재가 최소 4권은 나가게 되는데, 연수여고 시험 범위 교과서 1개 내지 3개 들어가요. 분량에 따라서 책은 80에서 150페이지, 그리고 부교재는 적게는 25지문, 많게는 한 30지문 들어갑니다. 한 권에 한 18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 모의고사는 그 당해년도 모의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은 한 23개 정도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120페이지 분량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1차 진도로 다 끝내고 나면
각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변형 문제집까지 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소 4권에서 많게는 6권까지 나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한 요 정도의 두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1년이 아니라 어머님 한 달 만에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이걸 끝내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전교 1, 2등이 나와요. 네, 100점이 나와요. 그거를 해낸 친구가 족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이 나왔어요. 선생님, 저 1등급 나왔어요. 하면서 와요. 너무 기특하고 예쁘죠? 그 어려운 길을 이 아이가 해내서 저에게 왔으니까요. 저 막 둥가둥가 해줘요. 근데 아쉽게도 너무 잘했는데, 근데 사실은 인생은 실전이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삶에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인데, 사실 고등학교 생활은 아이들이 있는 작은 사회예요. 사회. 그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5등급제가 되었고 내신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생기부의 알참과 또 절대평가인 모의고사 수능의 시험이 중요해지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는 사회생활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각종 방과후 활동을 뭘 하느냐, 리로스쿨 공지에 올라오는 걸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활동에 잘 참여를 했느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잘 했느냐.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동아리 면접은 누가 볼까요? 선생님이 볼까요? 누가 봐요? 그렇죠. 선배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배들이랑도 유대관계가 중요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생기부에 한 줄 적어주는 것도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기부에 녹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줄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재학생이 와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김다미 학생. 네, 지금 저의 애제자, 나의 마음속 부동의 1위 연수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고요. 아까 우리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서 뭐 100점도 맞고 99점도 맞고 98점도 맞고 내 자랑 맞아요? 네, 너무 잘하는 뭐 그런 친구입니다. 자, 저 친구가 그 면접을 이제 봐줄 수도 있겠네요. 이제 면접관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면접관이 되셨을 때 혹시 자기만의 꿀팁이 있다면, 작년에 어떤 동아리고 그 동아리의 면접을 봤을 때 이런 점을 어필했더니 되게 좋게 봐주셨다, 뭐 이런 거 한마디만 얘기해 줄까요? 저는 일단 메디컬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넣었는데, 동아리는 지원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준비할 것도 많아서 저희가 동아리를 하나밖에 지원을 안 해서 모든 것을 다 건다는 느낌이고, 동아리를 지원을 하면 처음에 구글 폼에다가 막 가거나 이런 걸 쓰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진짜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쓰면은 면접 때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아, 이 친구 열심히 했던 친구였지 하고 좀 기억에 남아서 그 첫인상을 좋게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들어가서도 계속 있으면서 질문하시는 것들 열심히 답변을 해놓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면접 보기 전에 그 구글 포맷으로 이제 작성하는 포맷이 있어요. 거기서 대충 몇 줄 적어놓지 말고 빽빽하게 자신의 열정과 내가 이 동아리에 왜 들어가야 되고, 나 너무 흥미가 있고, 그리고 사실 동아리 활동 선택할 때 친구 따라가는 거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랑 관련 방향성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썼을 때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요거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여기저기 다 넣어보지 말고 오히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정말 간절한 한 곳에 지원을 해서 한 곳 혹은 두 곳에 지원을 해서 알차게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은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엉덩이 힘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의자에 붙어서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체력도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순공 시간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순공 시간 늘리려고 순수 공부하는 시간 늘리려고 뭐 밑에 뭐 이제 자유형 독서실에서 뭐 관리해주는 것에 뭐 어떤 코칭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도움도 받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어쨌든 결국에 엉덩이를 붙이고 오랫동안 뭔가를 진득하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가 책상에 앉으면 4시간 앉아있으면 솔직히 내가 집중하는 시간 2시간 될까요? 2시간이면 많을 것 같은데 처음엔 그럴 거예요.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그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고 그리고 또 사실은 연수여고 학습 분위기 자체가 면학 분위기가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조금 난감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놀아도 다른 친구들이 공부 안 해도 다른 친구들이 벼락치기 해도 나는 한 달 반 전부터 내신 대비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인드가 확고해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다미 양에게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혹시 작년에 이맘때쯤 나에게 담아, 그건 했었어야지 라는 것과 또는 너 그거 해서 진짜 잘 됐다 하는 거 있으면 혹시 공부의 꿀팁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 2000이라고 단어장이 있는데 그거를 몇 회독을 했었던 게 진짜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와서 모의고사 풀 때나 내신 지문 공부할 때 거기서 배운 단어들이 진짜 많이 나왔고 그리고 모의고사 정도 길이가 되는 지문들을 읽고 딱 한 문장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회독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1학년 때 동안 내신 대비하면은 사실 따로 단어를 외우거나 하는 게 힘드니까 이번 겨울방학에도 또 1회독을 달성했어요. 근데 그건 파생어 포함해서 우리에게 거의 7회독이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장 바꿔주려고요. 그래서 저 정도의 끈기와 반복성이 중요하다라는 것 한번 전해드리고 네, 그래서 어쨌든 원하시던 연수여고 입학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대입까지 굉장히 긴 레이스가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 속도에 맞는 페이스로 옆에서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승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주요 과목 중에 과학이라고 하면 에이 조금 김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선입견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입시에서 결과 내기가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교육과정이 바뀐 거를 빠르게 적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22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과학이 국어, 영어, 수학만큼이나 동등한 핵심 과목이다 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과학 담당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고 필수 이수 학점 숫자 보시면 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8학점이고 과학 10학점입니다. 통합과학 8학점이고 실험 과목 2학점이에요. 그래서 8학점과 2학점을 더해서 10학점이고요. 우리 아이들 이제부터 문이과 관계없이 모두 다 동일한 과목 수능 응시하게 되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입니다. 탐구 과목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목차를 따왔는데 이거 소단원 타이틀 읽어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가르려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파트를 제가 4파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학 시스템 물리예요. 이거 적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화학 파트, 물리 파트고요. 지금 여기 세 번째, 화학 변화 파트, 말 그대로 화학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물리 파트예요. 화학, 물리거든요. 생명이랑 지구는 교과 과정 외 범위가 확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공립학교에서는 출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화학이랑 물리는 미리 선행해본 친구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고1, 고2, 고3 내용이 죄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물리 파트, 화학 파트는 깊고 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업 진행할 때는 여기 지금 학생도 나와 있는데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물리, 화학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고2,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물리 1, 2, 화학 1, 2에서의 필수 개념들, 심화 개념들을 내려와서 같이 병합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듣는 학생은 어떤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연수여고 시험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트만 잘 봐도 본전은 찾아요. 프린트만 잘 봐도 2등급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2등급은 보장이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프린트에 없는 예고하지 않는 고난도 문항들을 출제를 반드시 2문제씩 하시거든요. 빈도가 많을 때는 3문항이고요. 일반적으로는 2문항이에요. 근데 그 문항이라는 게 이거는 작년 기출이고요. 이거는 재작년 기출이거든요. 작년 10번 문제, 재작년 25번 문제입니다. 생명과학 1에서 내용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고요. 지금 물리 2에 있는 열기관 파트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프린트를 다 뒤져봐도 이 코멘트, 문제에 대한 코멘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빡센 문제 3문제는 확실하게 포진을 시켜 놓으시고 나머지 22문제, 21문제는 그냥 주는 느낌으로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빡센 문제 3문제 혹은 2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추면 등급 확실히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22문제를 실수를 하지 않고 모두 다 맞히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당연히 1등급 중에서도 확실히 단단한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거지 어중간한, 그러니까 꼬리에 붙은 1등급 30등, 40등 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확실하게 기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의고사 기반의 까다로운 문제까지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만이 100점을, 그러니까 완벽한 최상위권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업에서 지금 아이들이 물리화학의 고난이도 파트는 다 회독을 마무리했고 지금 마더텅 모의고사 중에서 빨더텅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난이도가 낮은 모의고사 문제들을 압축해 놓은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여고는 프린트 기반의 문제가 출제되긴 하지만 완벽하게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플러스 모의고사 문제들, 고1 혹은 고2고3 문제 중에서 선별이 된 문항들까지 확실하게 대비를 하셔야만이 확실하게 등수를 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노파심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과학이라고 하면은 대충 시험 한 며칠 전에 O2랑 완자 기본서 1, 2회독만 하고 들어가도 등급 따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벼락치기로 등급이 나오는 일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복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양이라든지 깊이가 중등 과학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게 훨씬 많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너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와주셨는데 얻어가시는 실익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통합과학에 올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총 5학기 동안 대비하게 되는데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이과 기준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의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쉽다고 점수를 깎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반드시 등급을 따기 수월할 때 1등급을 받아 놔야지만 2학년 때 한 번 혹은 2번 미끄러지더라도 회생할 수 있는 코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1학년 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2등급 혹은 3등급을 받았다. 근데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물리하고 화학하고, 특히나 그 물리, 화학 수강생들은 굉장히 진짜들만 모이는
중상위권 이상들의 학생들일 텐데 그때 내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때 전부 다 1등급을 받아가지고 등급을 회복하겠다? 물론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등급을 따기 쉬울 때 반드시 1등급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관련해서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건 몰라도 과학은 검증이 됐어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생명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피트라는 시험을 보고 약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국 등수는 이 정도 등수가 M사 기준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학산학원에서 고등부 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씀만 조금 드리자면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진학하고 시험을 치를 텐데 생전 처음 보는 범위와 생전 처음 보는 깊이의 난이도의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워 할 거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크게 역체감을 느끼는 과목은 분명하게 과학일 거예요. 분명하게. 중학교 때는 분명히 며칠 전에 자습서 한두 권만 돌려도 등급 나왔는데? 뭐지?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중등 과학에 비교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중요도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어머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대비를 시켜 주셔야만이 통합과학에서 미끄러지시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학산학원에서 국어과 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수업 자료를 준비했어요. 근데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 좀 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2026년 학산학원 연수학 1학년만 위한 국어의 기술. 자, 일단은 여기 학산학원에서 국어를 처음 열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단은 2025년 연수학 1등급 컷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5등급제로 처음 바뀐 시험이었기 때문에 1등급이 10% 이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 기준에서는 229등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10%. 그래서 등급 컷을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가 지금 93, 기말이 96,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보면은 83점 갑자기 훅 떨어졌거든요. 2학기 기말 때가 90.8. 근데 보시면 여기요. 이런 거 좀 써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배점 낮은 한두 개를 틀려 1등급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게 솔직히 연수요고에서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얘네 지금 제가 매년 이걸 발표를 했고, 제가 이 학교를 간다면서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이 학산학원 내에서 제가 연수요고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연수요고가 작년에만 했던 거지 원래 수학보다 등급컷 안 나오는 학교예요. 근데 갑자기 얘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눈치 보는 느낌이었어요. 교육과정이 처음 바뀌고 교과서 처음 바뀌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저점에서 10% 내에서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지금 봐주셔야 될 게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났을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2학년 3학년 친구들의 작년 등급컷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보통 1학년 때는 거의 다 83대가 1등급이었어요. 80점 중반대나 후반대.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문학 같은 경우는 하나도 문학 잘하는 친구들, 특히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거의 하나 틀려 1등급이 나왔고요. 근데 보시면 이때 좀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2학년 3학년이 9등급제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가 1등급 선임 생각하면 되죠. 10%. 근데 보시면은 2학기 중간 때 문법만 시험 나왔을 때 등급컷이 88.5가 1등급. 그 다음에 3등급 거의 2등급이거든요, 지금 이때. 66마저도 3등급. 지금 여기 인천대가 3등급 대학을 생각하면 편하셔요. 9등급제에서. 그래서 독서 보시면 3학년 1학기. 요번에 전결등짜리도 요번에 의대 갔거든요, 연수여고. 요번에 연수여고가 대학을 되게 잘 보내서 고3들 아마 학교에서 자랑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전결등 친구가, 그러니까 이때 좀 시험이 어려웠던 거예요. 4%가 82점이거든요. 근데 전결등 친구가 56점 맞았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았냐면 애들 사이에서 쌤 저 잘 봤어요. 전교일등 56점이래요. 이게 밈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게 근데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저기 앉아있는 친구 한 명인데 연수여고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 친구거든요.
5등급 받던 친구인데 이번에 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학원에서 되게 여름방학 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좀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번 다 끝나고 한번 이 친구는 또 아까 다미 친구 영어 때 끝나고들 어저께도 어머님들하고 학생분들 많이 물어보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아니죠. 사회과학이라도. 좀 물어보고 가시면서 선생님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학생들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으니까 고1, 고2 제가 일부러 불러놨어요. 일단 한번 물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일단은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문법 같은 게 좀 많이 빡세졌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결국 포인트가 야, 작년 시험 쉬어졌대가 포인트가 아니라 일단 보시면은 2018년부터 저 쭉 연수역을 했었거든요. 지켜본 강사로서 2020 연수 1학년 시험 어땠나요? 연년보다 평이해졌어요. 여기서 하나 또 혹시 학생분들 예년 뜻이 뭐야? 얘들아? 예년 뜻이 뭘까? 뭐야? 네? 예년. 예년. 예년 뜻이 뭘까, 얘들아? 또 고민 한번 해봐야 될 문제고. 또 보자면 도대체 왜 그렇게 됐나? 이건 뭐 객관적 정보는 아니지만 일단 새로 바뀐 국가수로 수업해는 첫 해였고 진짜 시험 범위가 너무나 학교쌤들이 알려주지 않았고 진도를 안 나갔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뀌고 처음 운영을 하다니까 선생님들도 되게 연수요가 해야 될 게 많은 학교예요. 선생님 나이가 다 많으시거든요, 거의 다. 왜냐면은 거의 메인 학교에 인천에서도 연수여고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국어쌤들 좀 만든 게 많거든요, 좀. 그리고 또 여기 초성인데요. 작년 1학년 쌤들이셔요. 근데 이 중에 두 분이 3학년 하시던 쌤인데 몇 년 동안 3학년 하시던 쌤들인데 이게 올해 작년 내려오셨어요. 이 두 분께서. 근데 이 두 분 되게 문법을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시험이 쉬웠던 여파가 좀 이 두 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좀 문법이,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국어쌤들 가르치기 되게 싫어하는 과목이거든요, 문법이. 그래서 문법에서 이 두 분 있고, 또 이분은 제가 연수역에서 되게 조심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이분의 성함은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그죠? 네, 저는 말씀 안 했습니다. 제가 원래 계속 연수에서 과외하고 특목고 과외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이 특목고부터 알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특목고에서 계속 수업을 오래 하셨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험 문제를 되게 그냥 흔들어 놓으세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왔어요. 재작년에. 원래 옥년여고에 계시다가 시험 범위 줘놓고서는 그 시험 범위를 안 내요. 근데 그분이 재작년에 왔어요. 연수역으로. 응? 왜 나 있어? 너네 학교 있다, 지금? 아, 그래? 그래서 이분은 저건 1학년에 있다, 2학년, 3학년에 있다. 이분 계시면 좀 약간 힘들어져요. 지금 작년 3학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제가 연수역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 선생님 스타일마다 달라지는 게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지만 올해가 그랬던 것이지 언제든 어렵게 낼 수 있는 학교고요. 또 두 번째, 작년 1학년들이 잘했어요. 절대 시험이 등급 이렇게 해서 시험은 절대 아니거든요. 작년 애들이 잘했어요. 작년 애들이 잘했다. 또 보시면요, 이제 등급 이제 시험 범위를 설명드릴 건데 대략적인 시험 범위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시험 범위였고 지금 얘네의 이게 교과서가 전 1학기 한 건, 2학기 한 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원래 연수요가 교과서 소단원 몇 개만 하고 거의 다 모의고사랑 선생님이 또 프린트를 들렸었거든요. 줬었거든요. 왜냐면 학원에서도 선행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변별 내기에서 이렇게 하던 학교인데 작년에는 다 했어요. 교과서 있는 걸. 그리고 프린트도 학교선생님이 따로 만들지 않고 출판사에서 주는 걸 그냥 뽑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름 겨울방학 남은 시간 동안 좀 그 중학교 때처럼 그 평가 문제 하면 되겠다는 오산이에요. 쟤는 안타까워요. 그거 열심히 했는데 성적 절대 안 나거든요, 그거.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여기 비중을 보시면 이런 게 좀 더 중요합니다. 문법이 총 보시면은 거의 문법 40, 문학 파트가 40, 비문학 파트 20% 나와요. 인천여고는 비문학 파트를 안 내요, 내신 시험에 작년은. 문학이나 문법으로 클래스를 이렇게 보거든요. 시험 범위는 이 세 학교 중에서 연수요가 제일 많았어요. 옥년여고는 범위가 너무 없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옥년여고 범위가 지금 저기 여기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한 몇 줄 써놨잖아요. 이렇게 옥년여고 딱 4줄이었어요. 이거 하나, 현대시 3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등한시하다가 또 그냥 또 큰 코 다치는 거죠, 국어를. 그럼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후에 1학년 시험에서 국어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됐냐.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 대략적으로 보시면 다 27문제 고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작년에는 지금 저 친구가 1학년 했을 때는 서술형도 나왔어요. 국어에서. 또 작년 서술형 안 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통 아까 말했다시피 20, 40, 40의 비중인데 또 포인트 잡으셔야 될 거 첫 번째 이거. 저번 기말고사 때 갑자기 비문학 지문이 7개로 늘었어요. 문학 문제를 덜 냈죠. 문법을 덜 냈죠. 왜냐면은 2학기 중간 때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막 그냥 울고 뒤집어지고 완전 시험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왜냐면은 이때 원래 이 정도 나왔던 문학이 이렇게 나왔어요. 2학기 중간 때 60%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점 65점이었어요, 문학만. 근데 보통 아이들이 문학을 많이 나오면 시험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등급급 보시면은 여기 83점 1등급인 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어에서. 80 초반 진짜 어려운 시험이에요. 아까 이 친구, 전율동 친구가 공부 안 했겠냐고요. 이 친구도 56점 맞던 시험인데 이게 지금 1학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분히 지금 1학년 쌤들도 어렵게 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너무 국어를 이렇게 등하시고 있다가 등급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학교 쌤들 입장에서는 쉽게 내려고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이때 아이들 했던 말, 쌤 저 의문사 당했어요. 왜 만드는 자는데 왜 틀린 거예요, 쌤? 이거잖아. 아, 죄송해요. 다음에 잘 볼게요. 같아버린 친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아니래요. 7지문이. 다 쉬운 지문들이니까 애들이 다 약간 쉽게 생각하다가 확 큰 코 다치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문학이 많아지면 확실히 시험은 어려워지고 비문학이 많아지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두 개 틀려버리면 이제 바로 1등급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은 이거 문법.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한 문제당 배점이 제일 큰 문법이에요. 연수요거는 문법은 다 맞아야 돼요. 1등급 맞으려면. 문법이 안 돼버리면 보통 배점이 3.2에서 4.2까지거든요. 국어가. 이 27문제 구성에서. 근데 문법이 제일 작은 문제가 3.8이었고 다 4점이었어요. 그래서 문법이 공부할 범위는 좁은데 그래도 배점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것은 문법입니다. 이번 남은 기간 동안 국어 문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40%만큼 지금 시험이 나오고 있었고 올해까지 수능 국어에서 문법은 선택이에요. 지금 저 친구가 보는 수능까지는 문법이 선택이에요. 하기 싫어 안 해도 돼요. 근데 작년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이 아이도 마찬가지. 무조건 문법은 필수예요.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내신 안 나와요. 내신 저 수능할 거예요 해도 문법은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 연속 2학년 1학기 국어 내신 과목이 화법과 언어, 즉 문법만 100% 출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문법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총 문법의 영역이 8개인데 8개 중에 4개를 1학년 때 배우는데요. 2학년 1학기 때 이 4개를 포함해서 하나 더 배워요. 8개.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국어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좀 약간 좀 T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문학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과 성향 강한 친구들은. 유일하게 국어에서 외워서 적용하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 친구도 좀 문학이든 뭐든 힘든 친구가 되게 많았던 건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1학년 때는 다른 국원 다니면서 3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내신 9등급제에서 그래서 문학을 시험 봐보니까 5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 열심히 공부해서는 저 친구가 1등급이 나왔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것부터 다 맞고 1등급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애들 공부하는 애들은 문법 안 틀려요. 이상에서 문법 틀려버리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봐봐요. 상위권 변별이 다 안 나 다음에 이거 문법은 안 나요. 지금 문법이 중요한데 왜 변별이 안 나요? 다 맞으니까. 다 맞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1등급 아이들한테는. 이거 틀려버리면 좀 아쉽죠. 왜냐면 문학은 진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도 틀릴 수도 있거든요. 어려우면. 문법은 틀리면 안 돼요. 그 일례로 보여드릴게. 이거 보시면요. 제가 이번 예비고를 간 다음부터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두 학생 있었어요. 작년 학생들이요. 1학년 학생들. 보시면은 한 학생은 둘 다 똑같아요. 중간 때 2개, 기말 때 2개, 수행 만점. 중간 2개, 기말 2개, 수행 만점이었는데
이 친구는 1등급 93.0이었으니까 딱 컷이 걸려서 1등급 나왔고 중간 때 기말 때 2등급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둘 다 2등급이었어요. 근데 다 보면 0.5점 차이거든요. 이때 96이어서 한 문제 차이 났었고 근데 누가 1등급 나왔을까요? 누가 1등급 나왔을 것 같아? A양 B 중에 틀린 수 똑같고 만점이야.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제가 B니까 말씀드리겠죠. 성적표에서 둘 다 2 맞았던 애가 얘가 합산 1 나왔어요. 얘가 2 나왔어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얘 문법 다 맞았거든요. 얘는 이 틀린 4개 중에 문법은 없어요. 얘는 이 틀린 4개 중에 문법이 하나 있었어요. 배점 높은 거. 그러니까 연수호가 문법에 배점이 높은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신이든 수능에서든 국어 1등급 위해서는 국어 문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 관내에 있는 학원 중에서 국어 문법 때문에 제가 유명해졌거든요. 제가 어쨌든 특목고 가이드 했던 것도 다 문법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 문법 확실히 그리고 또 입증하시는 친구도 있고요. 솔직히 저 친구 많이 노력해준 덕분에 5등급, 1등급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부터 문법도 쉬워지긴 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학원에서 지금 등록한 친구들 보면은 다 문법 때문에 등록해요. 제일 마지막에 등록한 친구도 모의고사 1등급이래요. 근데 문법 때문에 국어가 지금 내신이 2등급 나온대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도 내리께서 어려워하는 거 문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원을 선택하시든 문법부터 솔직히 되는 학원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인원 대부분이 어려운 것이 하는 게 문법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배우냐 문법을. 이게 이렇게 중간 문법이에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발음 한번 해볼까요? 이 발음 뭘까요? 뭘 것 같아? 말달까요? 막달까요? 막다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어떻게 읽어? 닭이지. 그래서 막다야. 얘는 그럼 뭘까요? 말게예요. 얘는 또. 아니 쌤 뭐 막다는 소리 때 말게요. 말게예요. 또 이거.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 너 남친구 좀 키가 좀 짧네? 키가 좀 짧네? 뭘 것 같아요? 짧낼 것 같아? 짧낼 것 같아? 짧네? 짧네? 짧네예요. (5와 3을) 더하면 8이 될까요? 8이 될까요? 8이 될까요? 8이 될까요? 8이 돼요. 이게 이렇게 중간범위예요. 어렵죠? 아이들 국어 한 바퀴 틀려와도 국어 왜 틀려 하지 마시고 좀 약간 좀 너그럽게. 기말범위. 주원아, 선생님이 너 빨리 교무실로 오시래. 오래. 오라고 했어. 뭘까요? 뭐야? 서원아, 절레절레 할 거라고? 뭘 것 같아? 다 틀려요. 오라셔예요. 오라셔. 오래는 반말이에요. 야, 뭐 선생님 오래. 오라. 선생님이 나한테 한 말. 셔. 선생님 한 말. 오라셔예요. 이거는요? 친구야, 맞이가 될까? 몇 틀릴까? 이거 알맞은이에요. 알맞는이란 말 없어요. 알맞은이에요. 이게 얘네들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끝났다. 승부로자. 2학기 중간합시다. 여름방학 때 겁나 이제 또 해야죠. 해님 달림, 햇님 달림. 해님 달림, 햇님 달림. 뭘까요? 해님이에요. 이어쓰기 해보시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종이로 한번 해봐. 놀기는 띄고커녕? 놀기는커녕 붙이고 공부할 띄고
붙여야 됩니다. 수밖에. 이거 예능 보시면 뉴스 보시면 되게 자막 많이 나와요. 난 너밖에 없어요. 그 밖에예요. 붙여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 시간도 없고 다른 과목 때문에 너무 바쁘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1학기 중간 문법이라도 끝내놔야 돼요. 지금 혹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거 문법 진짜 중요해요, 어머님, 아버님들. 얘네들은 이제 수능 때 문법 분명히 지금 전년도 언니들이 수능 보면은 5단계 5개 중에 문법 3개일 거예요. 왜 그랬어, 이게? 문법이 선택이 된 게 22, 23, 24, 25, 26, 27까지 딱 6개년밖에 안 돼요. 다시 돌아왔어요, 문법 필수로. 문법 안 되면 저 내신 안 돼서 문법 해. 문법 해야 돼요, 이제. 또 이제 빨리 좀 스코어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은 문학이다. 그러니까 문학은 진짜 어려운 거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면은 일단 문학 개념어가 중요하다. 여기 한번 싹 읽어보시면요, 이거 학교생들 안 가르쳐줘요. 문학 개념들. 왜 지금 저 친구도 충분히 1등을 맞을 수 있는 친구인데 왜 문학을 왜 5등급이 맞냐. 학교에서 문학 개념은 당연한 걸 생각해요. 왜? 중학교 때 배운 거 맞아요. 근데 애들이 정리가 안 돼 있죠. 수학과 영어에 과학이 쫓겨 있으니까. 그럼 또 이거 소설은요, 얘도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 애들이 많이 털던 문제, 1학년 문제였어요. 이 빨간색 부분만 봐보시고 얘가 지금 맞을까요, 틀릴까요? 친구들 한번 해봐. 너는 1학년 기출 문제들이야. 연수하고. O일까 X일까? 야, 시켜서 미안한데 O일까 X일까? X죠. 왜 틀렸을까요? 혹시 아버님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이게 또 애들이 어휘력이 중요한 거. 이거의 뜻을 몰라요. 부득이한 도처였다. 어쩔 수 없는 거라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치 않은 게 아니라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또 안 돼 있으면은 애들이 또 이거 틀려서 또 의문사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틀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내용에 이런 내용 없었으니까. 이 부득이한 조처였다. 이거에 대한 내용에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틀려버리는 거죠. 5글자 때문에. 또 수필과 신화에 서술자가 있다 없다? 서술자 있어 없어? 서술자 없죠. 이런 개념들. 근데 또 이것도 많이 틀린 개념. 그래서요, 문학 개념에 대한 스스로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지금 윤회적인 나비효과 본 친구도 있을 거고 하원의 친구도 있을 텐데 제발 그냥 강사들이 적어주는 거 받아쓰기만 하지 말고. 문학 솔직히 개념 어렵지 않거든요. 다 알아요. 비유랑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운유랑 이런 건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자기가 쓸 수 있는 개념어에 대한 노트가 필요해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최소한 1학기 때 배우는 문학 작품들, 이게 1학기 때 배우는 문학 전부예요. 현대시 6개, 현대소설 1개, 시나리오 1개, 수필 2개. 또 시나리오는 또 애들이 좋아하는 또 송강이 나와요. 1학기 중간 범위에. 또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나빌레라라고 있어요, 드라마 옛날에. 또 고3 모의고사 문학중 현대시 최근 10개년치는 풀어보고 가셔야 돼요. 이게 학교생들이 당연히 우리 연수가들 알겠자고 하는 것들이에요. 얼마 안 돼요. 100문제도 안 돼요. 수학은 더 많이 풀면서 뭐 국어는 막 투자하나? 국수형인데? 경험이 중요하다. 범위 없는 외부작품. 이것도 포인트. 지금 저 언니가 1학년 때였던 1학년 쓸 때는 외부작품 안 나왔어요. 1학년 문제. 근데 이 친구들이 1학년 쓸 때는 이제 외부작품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부작품이. 안 배운 작품. 시험범위 아닌 거. 또 3번. 비문학 영역에 시험범위 쉽다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 아버님들, 이게 아이들 비문학 범위예요. 그냥 읽기 쉽게 생겼죠. 뭔가 내가 풀 땐 베트남어였는데 시험 봤을 때 끝나고 나면 다 중국어로 바뀌어버리고. 교과서 부분도 어렵고 문제 읽어야 할 글자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풀어야 돼요. 그다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저 담임 친구가 이렇게 기말 때도 하나 틀렸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비문학도 출제가 돼요. 또 애들 여기서 이제 겁을 먹어버리는 거죠. 담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 하나 틀렸었어요. 이거 새로운 글 나와버리니까.
결국에는 내용 자체 부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다. 왜냐면은 어렵지 않아요, 들을 때. 그러다 시험 때 틀려오는 거죠. 시간 모자라서 문학하고 비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야지 어려운 문학 풀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연수하고 잘 보는 전략. 크게 변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저 웬만하면 틀리면 안 된다 말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문학 풀은 연습을 합시다. 연습. 겨울방학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과목 중에? 수학이에요. 미안해. 수학인데요. 근데 이거 연습하고 가야 돼.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 늦어요. 맞다 시험범위 아닐 것이다. 근데 수학하고 영어하고 사회과학하고 대체 언제 연습이 되는 것인가?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은 한국사까지 하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자. 5살 때 책을 읽는다. 우리는 고1이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총책 이해가 필요한 읽기다. 제발 우리 딸 스스로가 책을 읽으라고 할 때 그냥 5살이 자통조식 읽는 것처럼 어떤 글이든 꼼꼼히 읽어보자. 엄마 칭찬해줘. 이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뜻을 잘 봐야 된다고요. 어휘 이거 공공성에 반하는 의견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제가 예비가지고 간담회 했었는데 이거 애들이 문제 풀어올 때 이거 제가 충격받았던 건 연수고 애들 이거 갖고 4명이 틀려왔어요. 시험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거 어떤 뜻이에요 아버님 이거 쉽잖아요. 공공성에 그냥 반대되는 거. 근데 애들이 공공성 찬성으로 풀었어. 공공성에 반해서 공공성을 좋아하는 의견을 풀어가지고 이거 아니었어요로 풀어왔어요. 그래 보니까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죠. 저 4번 보시면 이제 이거는 보시면은 연수학 언니들이 보내는 이거는 지금 제가 읽지는 않을 거고 제가 애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좀 필요한 정보가 뭘까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후배님들한테 이런 거 필요하면 좋겠다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애들께서 문법밖에 얘기 안 해요. 지금 당장은 문법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저랑 시간표 안 맞아서 다른 학원 가시든 어떤 학원 가시든 문법이 되는 학원을 가야 된다. 또 학교별 시험 기간 때 딱 모여서 학교별 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학교별. 자, 그래서 2026년 학산에서 연수학 1학년 국어 시험표는 2월 때는 뭐 이렇게 운영될 거고 3월부터 이제 학교별 시간이 될 건데 제가 연수학을 할 건데 2월 등록된 시간표 고려해서 짜게 되므로 제가 어쨌든 일단은 혹시 필요가 의하시면 최대한 빨리 등록해 주시는 게 제가 시험표 짜는데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에 이게 1학기 중간고사 결과였거든요. 29명 1등급 중에서 8명이 저희 학원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 15명 이상이 90점 넘게 나왔어요. 7명이 90 넘었는데 1등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 상황도 있고요. 지금 후기도 보시면 뭐 성적 또 고민할 수 있는 거 그냥 잘하는 애도 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또 제가 또 처음에 성적이 안 나왔던 친구들의 후기도 올려놨거든요. 한번 경험 보시면서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